이 일은 어릴 적 저의 친한 친구 아버지 얘기라서 글을 적어도 될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가 16살 때 훈이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로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노는 동네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 정도 되겠네요. 네. 16살? 고등학교 때? 예. 네, 그날도 친구 집에 가서 지훈아! 하며 들어갔는데 그날은 훈이 아버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 아버님께서 저를 계속 째려보듯이 주시하시면서 조심해 임마. 니 뭐 조심히 다녀 알아서? 하시면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으로 지훈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때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는데 그날은 기분이 좀 이상해서 일찍 나가려는데 훈이 아버님이 밖에까지 따라오시면서 큰 소리로 너 조심해. 이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갔고 전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아버지, 친구 아빠인데 그죠? 예.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엄마가 안 계셔서 엄마께 전화를 걸며 아무 생각 없이 라이터를 켰다 껐다 켰다 켰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부모님께서 얼마 전 큰 항아리에 갈대를 듬뿍 잘라서 장식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갈대에 직접 불이 닿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불이 확 붙어버린 겁니다. 그냥 라이터로 집에 있는 라이터로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순식간에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예. 저는 너무 놀라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물을 몇 번 껴얹었죠. 하지만 불은 TV와 장식장, 커튼으로 계속 번지고 있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랑 통화를 하고 있었던 엄마가 119에 신고를 하셔서 다행히 집은 다 타지 않고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문득 지훈이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님의 표정과 말투가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훈이 아버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훈이의 풀네임이 나왔네요. 지훈이. 네. 예.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고 훈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도 아버님이 집에 계셨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네 하고 무서워 도망치듯이 지훈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버님 방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방에서 혼자 누구랑 대화하면서 중얼중얼 이상한 주문 같은 것을 외우시면서 방방 뛰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좀 무서워서 지훈이한테 이랬습니다. 아버님 왜 저러시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요즘 들어 왜 저러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엄마랑 내랑 너무 힘들다 진짜. 어제는 병원도 갔다 왔는데 딱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단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친구를 위로해주면서 조용히 나가려는데 갑자기 목탁 소리가 딱 멈추면서 큰 방 문을 여시더니 저에게 정수, 너 일로 들어와. 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를 앉으라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달마도 같은 그림을 그리시는데 화가처럼 너무 잘 그리셔서 훈이에게 물어보니 원래 그림 같은 거는 잘 못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상한 글을 적으시더니 저에게 주시면서 네 방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그쪽으로 모래를 두고 잠자래. 이 부적이 니하고 너희 집 지켜준다. 단디 들어. 항시 조심하고. 저는 찝찝하고 기분이 이상했지만 일단 부적을 받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칠 전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서 아버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책상 서랍을 완전히 빼서 부적을 넣어두고 서랍을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훈이 집에 놀러 갔는데 훈이 아버님의 이상한 행동이 너무 심해져서 절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신지 웃고 계셨는데 절 근처에 다가왔을 때쯤 순식간에 기분이 바뀌면서 내는 안 간다. 집에 가 그냥. 뭐 하는 거야 사람 불러놓고 지금. 저는 너무 놀랬고 지훈이와 훈이 어머님께서 계속 달래서 겨우 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아버님은 뒷짐을 지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혼자 중얼중얼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절에 계시는 큰 스님께서 오셔서 차 한잔 하자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큰 스님께서는 아버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죽도보다 굵은 대나무로 아버님 등을 아주 세게 때리는 겁니다. 저희는 스님 행동에 엄청 놀랐는데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님의 행동에 더 놀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눈은 껌뻑거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굵은 대나무로 등을 때리는데도 때렸는데. 아무 반응이? 그러자 스님은 더 세게 등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 아버님도 반응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해맑게 하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자 스님께서 아주 얇은 대나무 회초리를 들고 오시더니 아주 살짝 때리셨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정말 아픈 표정으로 아이고야 내 죽는다. 아이고 내 아파 죽는다. 내 좀 살리더라. 아이고 아프라.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고 저희는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님께서는 훈이 아버님이 한 달 정도 여기 생활하게 두고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훈이 아버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는 집에 가야 된다. 어디 저 땡중이 내를 잡아갖고 내 집에 가야 돼. 우리 엄마가 내 집에 오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할머님이 부르신다고 떼를 쓰며 날뛰셨습니다. 지훈이와 훈이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차로 뛰어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부산으로 돌아왔죠. 그 이후 아버님은 신기하게도 많이 호정이 됐고 시골에 내려가 작은 아버지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훈이 집에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이 아버님 뵐 일이 거의 없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를 마치고 오랜만에 훈이 집에 놀러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온 것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버님께서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아버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겨주시면서 아이고 훈이 옆에 심부름 갔으니까 방에 들어가고 뭐 기다리. 지훈이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기다리는데 뭔가 뒤통수가 너무 따가워서 돌아보니까 어느새 제 뒤에서 아버님께서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참네 진짜. 3년 지났는데. 예. 저는 흠칫 놀라면서 아버님 눈빛을 피해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수, 네 부적 잘 가지고 있지?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리고 네 군대 갔다 오거든 그 태워야 돼. 저는 부적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때 일을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시다니 좀 놀라웠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달 후 군대를 가게 되었고 2년 동안 별탈 없이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군대 전역한 날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면서 엄마가 아유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네. 네 군대에 있을 때 네 놀래켜 주려고 말 안 하고 우리 네 면회 갈라 했다 아이가. 근데 가다가 엄청 큰 차 사고 났다 아이가. 아버지 차 폐차시켰다. 그 정도로 차가 부서졌으면 뭐 우리 아이고 이래 안 다친 거 하늘이 도와준 거라 하더라야. 네 걱정할까봐 우리 비밀로 했다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도중에 저는 훈이 아버님께서 주신 부적이 떠올랐고 왠지 그 부적이 가족들을 지켜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서랍을 빼고 여전히 저밖에 모르는 그 부적을 옥상에 올라가 태우면서 정말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연 끝나는지 어떻게 알고 또 이런 효과음이 빡. 이게 그러니까 훈이 아버지가 이게 그 신내림, 네. 다른 영적인 존재와 이렇게 조우가 이렇게 시작되려는 거를 네.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막으려고 절에도 데리고 가고 했는데 처음엔 이상했겠죠. 이게 그렇지 않던 막아지지는 않나 보네요. 예. 네. 그 이후에 훈이 아버지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연 마지막 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 네. 뭐 어떻게 많이 드네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샤머니즘, 무당, 저희가 4일 동안 하면서 뭐 점쟁이, 무당, 뭐 사주에 관련한 이야기를 네.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예전부터 무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같은 존재였대요. 네. 예,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네네. 자기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역할을 많이 했대요. 상담, 속풀이. 상담 네. 속풀이 네.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무당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 마음가짐 자체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또 안 좋은 유년 시절을 겪어가지고 네.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아픔을 공유하기도 하고 불안한 예지력이 발달한 거야. 예지력이 내가 불안한 가운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일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예감할 수 있대요.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이 철학 사상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네네. 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보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유독 예. 또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후보사에 많이 네.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예. 그 대단하다는 말밖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왜냐면 어떻게 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예. 지금 자꾸 어제 그제 첫째 날부터 하는 얘기가 야, 이 사연 정말 이 사연 다음에 어떤 사연을 읽으면 돼? 그럴 정도로 개별의 사연들이 네. 엄청난 지금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연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전 사연들이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런 감이 정도로, 없지 않아 예, 있어요. 그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첫날도 제가 역대급이라고 했고 두 번째 날도 역대급,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근데 그 사연들이 조금 잊혀져요. 예, 잊혀지기도 지금 하고, 이 예. 순간으로 네. 하고. 이 베스트 데이도 한번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했는데 베스트 데이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날이 가장 무서웠는지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광고 듣고 다시.